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버트 애킨스가 쓴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세이버스 출판사에서 펴냈고 박중환 님이 옮겼습니다. 로버트 애킨스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6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는데요. 보안의학 분야의 리더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으며 혁신의학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국립보건연맹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미국 역대 베스트셀러 50위권 중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5년 연속 베스트셀러이며 미국 건강 분야 최고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애킨스 박사는 탄수화물 제한과 저탄고지 영양학의 개척자이며 선구자,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총 23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 중 3장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로버트 애킨스,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비만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강박을 일으키는 범인은 호르몬 불균형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그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레베카 체이스는 빵과 디저트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즐겼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2세이며 181cm, 120kg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옷장 속 낡은 청바지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옷의 단추는 그녀의 영혼을 거부했습니다. 단추를 잠글 수 없었고 파도와 같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애킨스 영양학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처음 4일 동안은 정말 간절히 빵을 원했어요. 하지만 갈망을 참았고 2주 후에 8kg을 감량했습니다. 이제 좌절감을 안겨줬던 청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잦아들수록 그녀의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저지방 환상에 빠진 친구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위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킨스 시작 4개월 차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레베카, 아주 건강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식단을 계속하세요. 이제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과거보다 훨씬 활력 있는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39kg을 감량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이트한 옷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산답니다. 과거와 달리 몸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작은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저지방과 저칼로리 식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색한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체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요요의 깃발만 외롭게 펄럭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혹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고 싶은가요? 하루 종일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까? 칼로리를 계산하고 싶지 않으세요? 중독성 있는 음식을 없애고 싶은가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가요?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세요? 더 매력적이고 싶으세요? 더 젊어지고 싶으세요? 위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십시오. 호르몬, 음식 강박의 범인.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음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냉장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음식 강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인격 장애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먹는다면 음식은 여전히 맛있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관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음식 강박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며 범인은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호르몬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단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호르몬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높은 혈당을 초래하며 인슐린 호르몬 생성을 과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며 몸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결국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집니다. 피로, 몽롱함, 떨림, 두통이 발생합니다. 포도당 조절 메커니즘이 파괴되면 불안정한 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몸은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와 인슐린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백미, 감자와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통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음식들을 과도하게 먹으면 포도당 처리를 위해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세포는 인슐린의 작용에 둔감해지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포도당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인슐린 혈증이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몸에 너무 많은 인슐린이 생산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비만인들 사이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날씬한 사람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막혀서 세포의 포도당 공급을 막습니다. 세포는 에너지 기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지 못하면 간에서 더 많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호르몬 시스템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이 더 자주 분비되지만 그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몸은 낮아진 혈당을 높이기 위해 다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사 과정을 이해한다면 몸을 정상화하는 방법도 보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한다면 혈당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는 인슐린 저항성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주시해 왔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비만과 심장병, 뇌졸중의 강력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카오 박사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높은 혈당 수치와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은 심혈관계 사망 위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갈루사 심장 연구는 4,000명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어린 시절에도 높은 인슐린 수치는 중성지방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과체중 환자에게 더 두드러졌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우리 몸을 짓밟는 침략자이며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속의 염분 함량을 증가시켜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혈관 내 죽상경화, 혈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며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유방암과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당신의 의지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조언은 체중 감량을 개인의 의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너진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체중 감량의 해답은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밸브를 조절하십시오. 애킨스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 가족들에게 애킨스 영양학을 하는 것에 대해 지지와 존중을 요청하세요. 가족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족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는 지지와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당신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프렌치는 52세의 주식 중개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매장에 들러 커피와 베이글 그리고 탄산음료를 즐겼습니다.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172cm, 118kg의 과체중이었습니다. 무수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으나 쓰라린 실패의 기억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의 성화에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첫 만남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84,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200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1, 2년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기분이 무척 상한 듯 보였습니다. 다시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고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은 75kg,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55,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9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식욕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회 30분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씬하고 건강한 남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과거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놔둔답니다. 불룩 나온 배가 마치 임산부 같아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킨스 영양학을 하기 전에 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셨나요? 데이비드가 혈액 검사의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체중 감량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병원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해 신체 검사를 받으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다음에 혈액 검사를 추천합니다. 먼저 총 콜레스테롤, HDL,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검사하십시오. 추가로 혈당, 신장, 요산 수치 및 간 검사 항목을 추가하십시오. 당연히 신장, 체중, 혈압 수치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검사 항목이 애킨스 영양학 시작 전과 후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침약, 제산제, 수면제, 변비약,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불필요한 약물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처방약들은 체중 감량을 방해합니다. 나열된 약 중 하나 이상을 복용하면 체중 감량 결과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첫째, 이뇨제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면 소변 배출을 증가시키는 이뇨제는 필요 없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이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슐린이나 경구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애킨스 영양학은 고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량을 적절하게 줄여야 합니다. 셋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의 복용량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애킨스 영양학은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후 6주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극적인 개선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제 환자들의 가장 흔한 질문은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아마도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만약 총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면 HDL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HDL과 LDL 비율 모두가 개선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중성지방은 급감하고 HDL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LDL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에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위험 유형인지 아니면 고위험 유형인지 판단을 요청하십시오. 저위험 LDL은 크고 말랑말랑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동맥에 플라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즉, 위험하지 않습니다. 신장과 간 기능, 요산 수치도 호전될 것입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풍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의사에게 상담받길 권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정한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늘어난 뱃살을 발견하게 됩니다. 뱃살의 원인은 과로, 결혼, 출산, 과식, 스트레스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예전처럼 날씬한 몸매로 돌아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뱃살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어떤 이들은 뱃살을 어쩔 수 없는 나이살이라고 자기 위로를 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의 거울은 날씬하고 자신감 있는 주인공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어떤 몸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혹시 올림픽 체조 선수나 패션 모델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겸손한 목표를 정하지 마세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에너지는 어떤가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건 과도한 야망이 아닙니다.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분 좋았던 시절이 기억납니까? 그때 몸무게가 얼마였나요? 그때 어떤 사이즈의 옷을 입었나요? 이 질문들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진정 원하는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먼저 선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과체중 환자들을 치료한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치수를 재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기 전에 줄자를 사용하여 몇 가지 중요한 통계를 기록하십시오. 가슴, 허리, 엉덩이, 팔 윗부분과 허벅지를 측정하고 그 숫자들을 기록하세요. 몇 주 후에 다시 측정한다면 놀라운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4-5번, 하루 30분씩 활기차게 걷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는 마십시오. 세부적인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신하기에는 우리의 몸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몸은 움직임을 원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준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냉장고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슈퍼마켓에 갈 때는 가공식품 진열대와 통로를 피하십시오. 이 조언을 할 때마다 존 코너가 떠오릅니다. 그는 슈퍼마켓에 가면 귀신에 홀린 듯 가공식품이 가득한 진열대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바구니에는 초콜릿 꾸러미가 한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후 초콜릿 꾸러미를 다시 쓰레기통에 쳐넣곤 했습니다. 그는 애킨스 영양학 6개월 만에 37kg을 감량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본능적 갈망은 이성을 압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좋아하세요? 이 음식들과 함께 저탄수화물 채소와 샐러드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냉장고를 정리정돈할 시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범벅된 음식들을 색출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쳐넣으세요.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쓰레기 음식과의 결별을 선언할 때입니다. 결과가 당신을 대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식단으로 가족들이 받을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애킨스 영양학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십시오. 명심하세요.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일주일 안에 입맛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곧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멈추게 하는 훌륭한 동맹군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식사 모습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중 감량에 대한 자신의 미션을 스스로 상기시키십시오. 유혹의 순간은 덧없습니다. 가족들이 측은한 마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 이 작은 케이크 조각이 너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야. 그 순간 단호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음식으로 인한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새로운 식사요법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족들은 아직 애킨스 영양학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진정한 역할은 당신의 도전에 지지와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애킨스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후에는 그런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당신을 대변할 것입니다. 파트너가 좋은 이유. 에르네스토와 도나 산티아고는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중을 감량하고 싶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건설 노동자로 180cm, 117kg, 도나는 175cm, 95kg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뚱뚱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비디오 테이프에 찍힌 자신의 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뚱뚱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지켜본 에르네스토는 그녀에게 애킨스 영양학을 함께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도나는 제가 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저도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체중 감량과 함께 주짓수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후 2달 동안 각각 14kg을 감량했습니다. 8개월 후 도나는 66kg, 에르네스토는 82kg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짓수를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그는 LDL을 159에서 126으로 낮추었고 HDL을 42에서 62로 올렸습니다. 그녀는 LDL을 189에서 137로 낮추었고 HDL을 58에서 74로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심장 전문의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은 커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킨스 영양학을 함께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함께할 파트너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함께할 파트너가 없다면 탄수화물 제한 커뮤니티를 방문하세요. 지금 친구나 동료를 찾으세요.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할 시간입니다.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애킨스 여행의 소중한 인생의 14일, 2주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동안 이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다면 멋진 자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열정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외모와 활력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체중 감량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몸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욕망은 실패의 함정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승점까지 완주한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우리는 결승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세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손짓을 합니다. 과거 실패의 기억이 체중 감량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장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혹시 체중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감정적, 심리적 문제인가요? 음식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명유지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추억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체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독재자의 얼굴로 군림합니다. 음식은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들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나요? 혹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함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폭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 혈당은 우울한 감정을 위로합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이지요. 고혈당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우울하게 합니다. 음식을 통한 위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물론 음식을 먹는 행위가 감정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가공식품 대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이 살며시 찾아온다면 영화관이나 서점에 가십시오.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으세요. 천천히 산책을 하세요. 한동안 걷고 나면 자신을 억눌렀던 문제가 좀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걷기는 부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우리의 호흡은 짧아집니다. 잠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습관화하세요.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의 이점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자신에게 짧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애킨스 영양학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애킨스 여행은 기분이 좋았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나요? 탄수화물 제한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답변을 긍정의 리스트로 채워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활기차고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기복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 졸림과 피로감이 없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혈액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했습니까? 그 해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말입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기도문처럼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 암시는 오랜 습관과 관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이 습관이 되면 정말 멋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마음속 각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실패의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상상하세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찾아올 행복, 건강, 그리고 에너지를 미리 느껴보세요. 건강한 식단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착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식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정서적 지지와 통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존중을 요청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청 여부에 따라서 애킨스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를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존재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것에 서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가족과 배우자는 절대적인 지지를 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지는 애킨스 영양학을 지속하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간섭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조언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몸의 강한 거부 반응 때문에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목적지에 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몸을 중독의 노예로 만들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달콤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유혹에 빠진 행동에 실망했다고 다른 미션에 영향을 미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세요. 좋은 영양제 섭취도 중단하지 마세요. 다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전환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환 단계는 나쁜 습관과 결별하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도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덜 해로운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쿠키와 같은 과자보다는 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세요. 휴가가 계획되어 있어서 애킨스 영양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목표에 따른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지 마세요.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적절한 체중 감량 단계로 돌아가세요. 경험을 통해 배우세요.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실수를 한 뒤 기분이 어떠했나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좌우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혹시 계획을 망쳤습니까? 애킨스 영양학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비아냥에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미소로 답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전환 단계로 돌아가세요. 체중 감량 계획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특히 과식의 문제가 계속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엄청난 힘을 믿기 바랍니다. 결승점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이미 멋진 식단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가를 넘어서 전반적인 음식 습관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굴레를 끊어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해낼 것입니다. 다음 조언들을 참고해 주세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컷 먹지 말고 필요한 만큼 드세요. 음식은 식탁에서 드세요. 요리를 하면서 집어먹지 마세요.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마세요. 입이 심심할 때 냉장고와 주방 근처를 방황하지 마세요. 음식 일기를 쓰세요. 기록은 가장 좋은 코치입니다. 천천히 식사하세요. 그리고 오래 씹으세요. 이 습관은 비만을 탈출하는 필살기이기도 합니다. 씹는 과정은 맛을 느끼는 과정이자 최초의 소화 과정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포만감의 신호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비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씹지 않고 흡입하는 잘못된 악습이 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미래를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멋진 미래를 위해 실행 계획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멋진 계획은 있으나 결국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세부 계획의 부재입니다. 체중 감량 과정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목표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배우자도 다릅니다. 몸은 자신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20살 청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마세요. 10년 전처럼 체중이 줄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젊었을 때 활발한 신진대사를 보입니다. 젊은 청춘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도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중 감량은 쉽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 이 규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에 4-5번 체중계에 오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에 대한 고문입니다. 어떠한 체중 감량 계획도 몇 시간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매일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엄청나게 복잡한 인체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신진대사 반응에 따라 좌우됩니다. 신진대사의 저항이 높으면 체중계의 숫자는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0.2에서 0.3kg의 체중을 줄였습니다. 체중 감량은 신진대사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변화를 체중계의 숫자보다 옷을 입을 때 먼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몸과 무리한 체중 감량 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실패에 덫이 됩니다. 분명히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김없이 체중 고원을 지나갈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속삭임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선수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까지 완주한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듯이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결국 우리는 결승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고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책에서는 정확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배고픔과 요요 없는 다이어트예요. 오늘도 체중계 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많은 다이어터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